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세스 동기화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여러 프로세스가 공유 자원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레이스 컨디션부터 피터슨 알고리즘까지 핵심 개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레이스 컨디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제 발생 사례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 임계 영역의 개념과 식별 방법을 배웁니다. 이어서 동기화의 세 가지 필수 조건인 상호 배제, 진행 조건, 한정 대기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피터슨 알고리즘을 분석합니다. 레이스 컨디션이란 무엇일까요?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공유 자원에 동시에 접근할 때 실행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마치 마라톤 결승선에서 두 선수가 동시에 들어올 때 누가 1등인지 판정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실행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개발 환경에서는 멀쩡하다가 실서버에서 갑자기 터지기도 합니다.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유 자원인 윤행 계좌 잔액이 있고 입금 함수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잔액을 읽고 두 번째로 금액을 더하고 세 번째로 결과를 저장합니다. 문제는 이 세 단계가 원자적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레드 A가 잔액을 읽은 직후 스레드 B로 전환되면 B도 아직 변경되지 않은 같은 잔액을 읽게 됩니다. 결국 하나의 입금이 덮어씌워져 사라지는 것이죠. 실제 현업에서 레이스 컨디션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은행 시스템에서 100명이 동시에 10,000원씩 입금했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만 늘어나는 참사가 발생합니다. 쇼핑몰에서는 인기 상품 10개가 남았는데 100명이 동시에 주문하면 재고가 마이너스가 되거나 20명에게 주문 완료 메시지가 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항공권 예약에서는 같은 좌석을 두 사람이 동시에 예약하는 중복 예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코드에 동기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공유 자원에 접근하는 핵심 부분만 보호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임계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은행 금고를 생각해 보세요. 금고 안에서 돈을 넣고 빼는 작업은 한 사람만 해야 하지만 창구에서 서류 작성이나 번호표 뽑는 건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해도 됩니다. 임계 영역을 정확히 식별하면 최소한의 동기화로 최대의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계 영역을 코드에서 어떻게 식별하는지 보겠습니다. 트랜스퍼 메서드에서 로그 기록과 알림 발송은 각 스레드가 독립적으로 수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밸런스 변수를 읽고 더하고 저장하는 세 줄은 임계 영역입니다. 이 부분만 보호하면 되는 것이죠. 전체 메서드를 보호하면 병목이 생기고 너무 좁게 잡으면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합니다.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계 영역을 찾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드에서 공유 변수를 찾으세요. 인스턴스 변수, 전역 변수, 파일,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공유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해당 변수를 읽거나 쓰는 부분을 표시하세요. 특히 읽기, 수정, 쓰기가 한 묶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한 묶음이어야 한다면 그 전체가 임계 영역입니다. 임계 영역은 최대한 작게 유지하는 것이 성능에 좋습니다. 이제 상호 배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호 배제는 한 프로세스가 임계 영역에서 실행 중일 때 다른 프로세스는 절대 진입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안에 들어가면 문을 잠그고 다른 사람은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동기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입니다. 상호 배제를 구현하는 개념 코드입니다. 이즈락트 변수로 잠금 상태를 관리합니다. 임계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while 루프로 잠금을 확인하고 잠겨 있으면 기다립니다. 잠금이 풀리면 이즈락트를 true로 설정해 자신이 잠깁니다. 작업이 끝나면 false로 잠금을 해제합니다. 하지만 이 코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while 루프를 빠져나온 직후 다른 스레드가 끼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 배제 구현이 왜 어려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금 확인과 잠금 획득이 원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두 작업 사이에 다른 스레드가 끼어들 수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스레드가 동시에 잠금이 풀렸다고 판단하고 둘 다 임계 영역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나 하드웨어 수준의 원자적 연산이 필요합니다. 자바에서는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나 락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상호 배제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진행 조건도 필요합니다. 임계 영역이 비어있고 들어가고자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반드시 그중 하나가 선택되어 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식 양보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먼저 타세요. 아니요, 먼저 타세요 하다가 문이 닫혀버리는 경우가 있죠. 자원이 놀고 있는데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시스템 효율이 떨어집니다. 진행 조건이 위반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턴 변수로 차례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A가 임계 영역을 사용한 후 턴을 1로 바꿔 B에게 양보합니다. 문제는 A가 임계 영역을 10번 연속 사용하고 싶어도 매번 B에게 차례를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B 스레드가 종료되면 A는 영원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게 됩니다. 임계 영역이 비어 있는데도 말이죠. 진행 조건 위반이 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턴 방식에서는 한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에 의존하게 됩니다. B가 관심이 없어도 A를 위해 한 번은 실행되어야 합니다. 스레드가 종료되면 영구 대기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건 교착 상태의 변형입니다. 올바른 알고리즘은 상대방이 관심 없으면 즉시 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스레드가 자신의 의향을 표시하는 깃발 방식이 해결책입니다. 세 번째 조건인 한정 대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임계 영역 진입을 요청한 후 다른 프로세스들이 진입하는 횟수의 상한선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 번호표를 생각해 보세요. 번호표를 받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진료를 받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진료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 기아 상태가 발생합니다. 운이 나쁜 스레드가 영원히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기아 상태가 발생하는 코드입니다. 자바의 리엔트런트락 기본 설정에서는 잠금이 해제될 때 어떤 대기 스레드가 획득할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A, B, C가 대기 중일 때 A가 해제하면 B가 획득하고 B가 해제하면 A가 또 획득합니다. C는 계속 기다립니다. 해결책은 생성자의 트루를 전달해 공정 모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기한 스레드가 먼저 획득하게 됩니다. 기아 상태와 해결책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아 상태는 특정 스레드가 자원을 영원히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공정 잠금을 사용하면 선입 선출 방식으로 대기 스레드가 순서대로 진입합니다. 다만 공정 잠금은 대기열을 관리해야 해서 성능이 약간 떨어집니다. 에이징 기법은 오래 기다린 요청의 우선순위를 점점 높여서 기아를 방지합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세요. 드디어 피터슨 알고리즘입니다. 1981년 게리 피터슨이 고안한 이 알고리즘은 상호 배제, 진행, 한정 대기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플래그는 나 들어가고 싶어요라는 율사 표시입니다. 턴은 당신 먼저 가세요라는 양보의 표시입니다. 소프트웨어만으로 동기화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피터슨 알고리즘 코드를 보겠습니다. 불리언 배열 플래그로 각 프로세스의 진입 율사를 표시합니다. 엔터 함수에서 먼저 자신의 플래그를 true로 설정해 들어가고 싶다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 턴을 상대방에게 양보합니다. while 루프에서 상대방도 플래그를 들었고 내가 양보한 상태면 기다립니다. 임계 영역을 빠져나올 때 플래그를 폴스로 내립니다. 깃발과 턴의 우아한 조합입니다. 피터슨 알고리즘이 세 조건을 어떻게 만족하는지 검증하겠습니다. 상호 배제는 둘 다 플래그를 들어도 턴 값은 하나이므로 한쪽은 반드시 대기합니다. 진행은 상대방 플래그가 폴스면 즉시 진입 가능합니다. while 조건의 첫 번째가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정 대기는 한 번 양보하면 상대방이 먼저 들어가고 상대방이 나오면 순환되므로 무한 대기가 없습니다. 피터슨 알고리즘은 이론적으로 완벽하지만 현대 시스템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대 CPU는 성능 최적화를 위해 명령어 재정렬을 수행합니다. 코드 순서에 의존하는 피터슨 알고리즘은 재정렬로 인해 오동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프로세스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하드웨어가 지원하는 컴페어 앤드 스왑 같은 원자적 연산 기반의 동기화 도구를 사용합니다. 오늘 학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이스 컨디션부터 피터슨 알고리즘까지 프로세스 동기화의 핵심 개념을 모두 다뤘습니다. 상호 배제, 진행 조건, 한정 대기 세 가지가 동기화의 필수 조건임을 기억하세요. 실무에서는 언어가 제공하는 동기화 도구를 사용하되 오늘 배운 원리를 알아두면 디버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